일단 그래도 저희가 뭐 뻔한 질문이지만 그래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이 이제 3월 29일입니다. 아, 정말 헌법재판소가 국민들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다.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그래도 언제쯤에 이게 좀 나올 걸로는 보여지는지 뭐 앞에 지나간 건 이제 우리가 다 치우고 지금부터 봤을 때 과연 3월을 넘길 것이냐. 우리 노 변호사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3월은 당연히 넘기죠. 3월은 넘기고. 네, 왜냐면 오늘이 3월 29일이잖아요. 예. 그러면 남아있는 3월은 월요일밖에 없잖아요. 그 월요일 날 하는 걸로 뭐 공지를 내리는 부분 이건 뭐 아예 상상하기 좀 저는 어려울까요? 상상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주말 동안에 자기네들이 감당을 못해요. 감당을 못. 예, 만약에 월요일에 하려면 오늘 정도는 결정을 내려줘야 되거든요. 선고하겠다고는. 고지는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오늘 고지를 하게 되면 오늘 오후에도 집회가 지금 예정되어 있고 예. 내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예. 또 보안 유지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아주 나라가 아수라장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월요일은 안 될 것 같고 예. 그다음에 4월 1일 화요일 날이 조금 비어 있기는 한데 4월 1일 날 하려면 또 주말에 일요일 날이나 뭐 이렇게 아니면 월요일 날 아주 일찍이거나 이렇게 또 공지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 4월 1일설은 조금 있는 것도 같은데 어쨌든 지금 현재 재보궐선거에 또 사전투표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선거가 4월 2일 4월 2일 날 또 선거가 있어서 예. 막 너무 복잡한 상황은 피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가장 가능성 있다고 보는 게 4월 4일이었는데 4월 4일. 또 하나 이제 여기에 대한 변수는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지난번에 문영배 재판관 집까지 쫓아가서 극우 세력들이 뭐 죽이겠다 어쩌겠다 막 협박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예. 근데 그런 사람을 검찰이 풀어줬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의 그 전력을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일을 한두 번 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막 풀어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되게 불안하대요. 실질적으로 이 재판관들도 그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정계선 재판관이 한덕수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고 문영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이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예. 아 이제 문영배하고 이미선은 봐주자. 어허. 그리고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서는 가만두지 말자. 이제 이런 식으로 또 공격의 양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문형배하고 이미선 재판관은 4월 17일 날 나가야 되는데 이분들이 만약에 헌재에 있을 때는 그래도 그나마 사람들이 좀 걱정하고 좀 안전하게 사람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들이 헌재에서 벗어나는 순간 이 사람을 지킬 수 있는 공식적인 라인이 없거든요. 예. 경호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분들 내가 만약에 그분들이라면 아 그러면 나는 헌재 선고하고 내가 퇴임하고 이 날짜를 좀 조율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고려하면 내가 그냥 선고하고 난 다음에 며칠 안 남겨놓고 싹 퇴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서 지난번에 이정미 재판관도 3일 전에 자기 퇴임 3일 전에 말했듯이 예. 이 분들도 4월 11일 정도에 그게 마지막 금요일이라고 마지막이죠. 하더라고요. 퇴임 전 금요일. 네, 그래서 예. 4월 11일 날에 결정을 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 그러니까 4월 4일과 4월 11일 설에 지금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4월 달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이제 4월 달에도 뭐 여러 일정 고려했을 때 이제 4월 4일 또 11일 이렇게 일단은 근데 그거 외에는 이제 더 이상 예측할 필요도 없어요. 없어요. 이제는 뭐 네. 거의 끝까지 왔기 때문에 맞아요. 전 아마 4월 18일까지도 헌재가 결정을 안 한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그때부터는 정말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못 수가 있어요. 없는 그 다음 날이 또 4월 19일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 4.19 국민들이 혁명이죠. 네, 정말 혁명의 단계로 이제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헌법을 수호하라고 놔뒀는데 수호도 못하고 아무 결정도 못하면 헌법재판소가 있을 이유가 없는 맞습니다. 거죠. 4.19 이거. 예, 참 대한민국의 이제 아주 중요한 결정을 좀 빠르게 좀 내려라라는 그 목소리 더 우리가 내야 될 것 근데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 언론사들이 내놓은 보도를 보면은요.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변수는 대부분 정리가 됐다. 다 됐죠. 예, 그래서 평의가 점점 짧아지고 있다. 남은 건 평결이다. 예. 평결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인용인지 탄핵인지, 그러니까 아까 인용, 인용인지 기각인지 각한지 세 예, 가지 예. 중에 어느 하나의 얘기를 이제 하는 건데 그걸 입 밖에 내는 순간 비가역적이라는 거죠. 되돌릴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말은 무조건 선고에 즈음해서 내릴 수밖에 없는데 아직까지는 평결은 안 하고 이제 선고 기일만 먼저 공지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박근혜 때도 선고 기일을 먼저 공지하고 선고 날 바로 아침에 평결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조금 있다 이런 얘기인 것이니까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는 거는 어느 정도는 지금 정리가 된 걸로 보이고 다음 주는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어제 이제 연합뉴스 TV 보도를 또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는 또 무르익었다라는 네, 취재가 맞아요. 어제 또 나오기도 맞아요. 해서 네. 일단은 뭐 헌법재판관들
우리가 많이 정말 지금 마음이 지쳐 있고 정말 국민들의 분노가 이렇게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데 또 비판은 비판대로 우리가 더 하고 또 일단은 제일 지금 우리가 바라는 것은 윤석열 파면 결정으로 빨리 이 국면을 좀 정리해달라라는 네. 거기 때문에 그 양면성을 잘 균형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것과 별개로 저는 한덕수와 최상목에 대한 탄핵은 시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상목 탄핵은 해야 된다 봅니다. 네, 왜냐하면 무조건. 이건 역사에 남겨야 되는 것이고 그 죄가 없어지진 않거든요. 저는 뭐 딴 건 다 모르겠고 일단 최상목 탄핵은 무조건 저는 해야 된다. 네. 역사에 남겨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한덕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선은 윤석열 뭐 어쨌든 지금 현직 대통령 신분인데 또 피고인이죠. 이 윤석열 피고인이 지금은 집에 있는데 관저에 집에 있는데. 관저에 있죠. 네. 조용합니다. 아무 메시지를 지금 내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그때 산불 관련돼 가지고는 뭐 일부 메시지를 냈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단식하는 사람들한테 또 지지하는 자기 얘기를 했죠. 그 수석 비서관 보내고 이런 또 비판을 받긴 했습니다만은 현재 그래도 전에 비해서는 좀 조용해지는 편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을지 어떤 모종의 또 음모를 꾸미고 있을지 우리 노 변호사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좀 내가 너무 나대면 안 되겠다. 내가 너무 나서가지고 그 전에 헌재 재판관들에게 각을 세웠던 거를 계속 유지하면 나에게 불리하다라는 생각하는 것 같고요. 또 본인이 실질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은 국민들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좀 지지를 덜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 본인들이 썼던 그 사법적인 장난질, 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계속 말하는 그런 예.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지난번에 구속 취소까지였다. 이제 이런 설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속 취소를 시키는 것까지 역량을 모두 다 소진을 했고 그 이후에 헌재 재판관들이 결정을 빨리 못 내리게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제 했다. 뭐 지연 작전까지 그렇게 예.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윤석열 쪽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다 써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좀 기다려 봐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실질적으로 어제 갤럽 조사나 이런 여러 가지 결론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 선고가 난 다음에 우린 더 이상 전략 쓸 게 없다. 이렇게 돌아섰다는 얘기가 있어요. 멘붕 상태다. 네, 맹분 상태이기도 예.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도 더 이상 이제는 윤석열과 손을 잡는 것을 유지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도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만약에 탄핵이 안 내면 모를까. 탄핵이 된다라고 하는 게 더 퍼센테이지가 높다라고 한다면 우리 당도 빨리 뭔가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윤석열 네가 걸림돌이 되면 안 되지라는 게 또 이 국민의힘에서의 그런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이 쌍권들로부터 받은 모욕감이 있잖아요. 자기가 예. 구속 취소된 다음에 들어와가지고 만났더니 당의 뭐 환영이 아니라 그냥 개인적인 환영입니다. 이래가지고 삐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는 이 당이 나를 버리는구나라고 아하.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예. 근데 윤석열 복귀를 못 시키는 게 윤석열 복귀되잖아요. 네. 한동훈 대표 제일 위험합니다. 맞아요. 한동훈 이제 살아남겠어요. 아니 진짜 본인이. 이거는 뭐 우리가 예. 팩트적으로도 지금까지도 많이 우리가 여러 재판과 공소장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이고 게다가 조선일보가 무사하기 힘들걸요? 그 김건희 씨가 그 목숨 걸고 폐간하겠다라는 육성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게 좀 비교적 최근의 육성이라고 하는데 아마 이 지금 국민의힘과 그 국민의힘을 둘러싼 소위 이 기득권 집단도 윤석열 복귀시키기 쉽지 않을걸요? 아니 근데 그게 좀 웃긴 게 조선일보가 그래서 한동훈을 미는 듯한 태도를 보였어요. 네. 그러다가 그 USB 명태균의 USB 때문에 이 김건희하고 딜을 치려다가 완전히 둘이 빠그라졌다는 얘기가 이제 지금 나왔었잖아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김건희가 조선일보 폐간한다고 하고 그 보도가 나간 다음에 나 목숨 걸었어. 그 다음에 예. 조선일보 태도가 바뀌었어요. 또 바뀌었습니까? 네, 조선일보의 태도가 한동훈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줄대는 그런 듯한 모습에서 윤석열이 조금 살려줘야 된다는 식으로 조금 기조가 바뀌었어요. 오.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좀 겁먹었다. 그럼 살려줘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조금 겁먹었다. 좀 근데 또 티나게 우리 언론사 살려서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우리 막 겁나. 네, 이럴 순 그렇게 없잖아요. 없고 그리고 또 예. 여기서 내가 윤석열 또 꼭 돌아올 거라는 확신도 없고 그냥 약간 발을 양쪽으로 걸쳐놓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았는데 양다리인가요? 그렇죠. 그랬는데 어허. 한동훈계가 점점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지금 지지율이 안 나옵니다. 예, 한동훈계는 지지율도 안 날 뿐더러 나와요. 한동훈계는 진짜 총 때문에 나서서 뭔가 할 수 있는 카리스마 있는 정치를 못 해요. 한동훈부터가. 아니 책은 썼는데요.
거기까지죠. 책 쓴 다음에 끝이잖아요. 그다음에 뭐예요? 책을 쓰고 나니까 결국은 탄핵을 비상계엄을 예. 잘못했다는 그 내용인데 아하. 그 나는 그래서 비상계엄을 없애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노력했다는 건데 네. 그럼 결국은 그 지지자들은 누구예요? 중도나 진보 쪽인 사람들을 노리는 건데 네. 자기 지지 기반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 거잖아. 예. 그러니까 자기는 사실은 빨리 탄핵이 돼버려야지 중도층을 아하. 조금 업고 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사실 그 책을 낸 게 탄핵 결정이 빨리 날 줄 알고 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을 잘못했죠. 전제가. 근데 타이밍을 지금 못 맞춘 거지. 예. 그러니까 완전히 망했잖아요. 수가 꼬였죠. 그런데 만약에 윤석열이 돌아오게 되면 자기는 제2의 보복을 당할 것이고 제2의 비상계엄도 또 선포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막 예. 나오니까 불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태세 전환하면서 우리는 탄핵 결정 빨리 안 내리길 바란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다고 김건희가 봐줄까요? 봐주지 않아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바로 예. 그게 조선일보랑 똑같은 입장이라는 거야. 똑같아요. 한동훈과 조선일보 입장 똑같다. 지금 같다는 거죠. 야, 이거 똑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윤석열의 자맹 또 이제 김건희도 요즘 모습을 안 보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보이지 않는 손, 뭐 소위 말해서 뭐 김주현 민정수석도 있고 이런 이 법조 카르텔들, 뭐 동우회 이런 데서 이제 모종의 움직임들 거기가 이제 구속 취소까지 작동했다. 이렇게까지 좀 정리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헌재 결정을 미루는 데까지. 미루는 데까지. 그리고 여기에 또 로펌이 껴있다는 소리도 있어요. 로펌까지. 그 얘기 들으셨죠? 뭐 이제 저도 듣기는 했지만은 뭐 들은 내용을 저희는 뭐 검증을 더 해서 저희는 말씀드리니까 그 정도로 하고요. 최상목 지금 이제 부총리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지난 한덕수 권한대행 복귀 전까지는 대통령 놀이에 심취해가지고 뭐 공군사관학교도 가고 뭐 떡매도 치고 막 혼자 막 업돼가지고 맞아요. 퍼스널 컬러 맞추고 수의 색깔. 하는데 그 퍼스널 컬러도 맞추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신나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한덕수 돌아오고 나니까 뭐 요즘은 최상목 부총리가 좀 조용하긴 합니다만은 그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직무유기. 그 탄핵 정말.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저는 그 사람이 그 미르재단에서 했었던 일까지 아직 공소시효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 네. 그 일까지 해서 전부 다 형사적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 사람이 자기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있으면서 혹은 경제의 부총리로서 정말 최고봉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예. 대한민국을 지금 새로 팔아먹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어허.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강달러 예측하면서 미국채 2억 베팅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나라 작년에 이 환율 갑자기 이 비상계엄 때문에 올라갔어요. 엄청나게 올라가가지고 지금 국민들이 다 신음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자기가 야 달러 계속 올라갈 거야. 우리 환율 계속해서 더 고환율이 될 거야. 이걸 예측하면서 자기가 국채에다가 투자를 했다는 거는 앞으로 정책이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잖아요. 자기 개인적인 부를 높이기 위해서. 예.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우리가 대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요, 이 국채를 사가지고 정말로 이 환율 방어를 못하고 오히려 나라를 팔아먹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예. 이게 지금 이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소위 잘났다는 경제 관료들이 다 이런 식으로 좀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이런 모든 죄까지 전부 다 처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 최상목은 그동안에 우리가 뭐 기회주의적인 성향 뭐 관료로서 오래 있었으니까 근데 또 관료들이라고 해서 또 다 최상목 같진 또 않은데 아니죠. 당연히 아니겠죠. 네, 정말 그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도 권한대행으로 재직해 오면서 이 국민의힘 눈치 너무 많이 봤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도대체 왜 그렇게 뭐 국민의힘에서 뭐 매일 전화를 넣은 겁니까? 도대체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윤석열이 미르재단에서 자기를 빼주는 게 너무 고마웠고. 그러니까 처음엔 윤석열한테 고마웠고. 그다음에 예. 문재인 정부 때는 야인으로 돌아갔었는데 윤석열이 다시 대통령 되면서 이 사람을 수석으로 또 앉혀놓는데. 그러니까 인수위 데리고 들어오고 경제수석 주고. 네. 그리고 난 예. 다음에 이제는 경제부총리까지 앉혀놓고 권한 대행까지 하게 만들어주고 얼마나 고맙습니까? 예. 게다가 원화 가치를 방어해야 되는 경제사령관이 원화 가치가 하락할수록 이 수익률이 높아지는 국채에 투자해서 개인적인 재산을 또 불릴 수 있도록 이득도 해놓고. 보고. 얼마나 좋아요. 자기 대통령 노름도 하고. 그리고 하라는 그건 안 하고. 근데 지난번에 예. 2명의 재판관 임명하고 때문에 엄청나게 혼났대잖아요. 무릎 꿇고 빌었대잖아요. 울면서 막 누구한테 빕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 비서실장. 와 정진석. 그다음에 국무위원들. 김문수. 김문수 플러스 또 몇 명. 그 국무위원들이 뭐라고 대통령 권한대행한테 난리를 칩니까? 소리를 말이 지을 수 됩니까, 있는 그게? 안 되죠 당연히. 네. 그런데 그들한테 야 나 할 만큼 했는데 하느라고 노력했는데 왜 내 노력은 인정 안 해줘? 이러면서 울었대잖아요. 아니, 최상목 대행은 그러니까 부총리는 뭐 자존심도 없습니까? 그렇죠. 없어요. 없죠.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그 자리에 앉혀놓은 사람들이니까. 야. 그리고 그 이후에 정말 자존심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경제 수장으로서 최소한의 노력은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뭘 했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런 행동을 보이고 그걸 끊임없이 부추기고 끊임없이 그렇게 하는 게 잘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저는 비서실장, 대통령실 이런 예. 쪽이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여기까지 온 거라. 아니 그러면 국민의힘이 뭐 압박 낼 것도 없었겠네요, 사실은. 뭐 비서실장이나 압박을 밀 그죠? 필요도 없어요. 뭐 같은 국무회의 생각이니까. 안에서도 그냥 제압이 가능한 그렇죠. 아주 자존심이 아예 없는 그렇죠. 자리만 주면 되는.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추측이 되는. 그렇게 저의 내피 절로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결정합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경제 수장이라고 생각한다면 예. 그래서 헌재 재판관을 임명해야 된다고 생각했다면 그냥 3명 다 임명해야 됩니다. 9명의 완전체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아니 그리고 근데 자기가 일부러 2명만 선택적으로 임명하면서 예. 지금 이 모양 이 꼴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아니 근데 헌재 결정 이후에 안 받아들이면서 마은혁 후보를 임명 안 한 거. 그럼 완전히 이 부분은 위헌적이죠.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죠. 또 다른 얘기죠. 예. 와, 저는 간이 배밖에 나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로. 만약에 지금 5대 3으로 만약에 다들 결정을 못 내리는 상황이 됐다고 치면은요. 예. 최상무기 때문에 사실은 결정 못 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했었으면 6대 3이 될 거거든요. 또 끝났죠. 근데 이 최상무기라고 하는 사람이 잔머리를 써가지고 결국에는 헌재의 결정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저는 용서할 수 없다. 용서할 수 없다. 최상목은 끝까지 책임 물어야 된다. 최상무는 끝까지 그거는 정말 많은 쫓아가야 분들께서 됩니다. 동의하실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계속 말하지만 지은 죄가 커요. 최상목, 한덕수 둘 다 정말 예. 끝까지 단죄를 해야 됩니다. 끝까지. 예. 이건 정말 동의합니다. 끝까지 단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번에 대행해서 내려왔으니까 이번에 뭐 그 사람 탄핵시킬 필요 없지 않냐? 아닙니다. 탄핵시키고 이전에 잘못했던 그 거는 둘은? 탄핵시키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게 있으면 다 집어 넣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미 뭐 고발도 다 그럼요, 다 들어갔고요. 돼 있고요. 예, 예. 공수처가 아마 수사를 또 해야죠. 수사를 할 예정이니까 그거는 뭐 저희가 끝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움직임도 좀 지켜봐야 되는데, 즉 국민의힘은 뭐 쌍권 체제라고 해서 권성동 비대위원장 그리고 그 권성동 원내대표, 권영세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인데 이 두 분 다 공교롭게도 검사 출신들이고요. 쌍권총이다 뭐 이렇게 뭐 별명은 붙이고 있는데 뭐 거의 존재감도 없고, 그리고 그냥 뭐 제가 추론하기에는 그냥 윤석열 대통령한테 어떻게든 한번 지금은 좀 줄 쓸 때다. 뭐 요렇게 보여집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뭐 파면 결정이 나오면은 뭐 그때 가서야 뭐 이미지 세탁을 또 해서 또 쇼를 하더라도 지금은 윤석열 중심으로 단결하자 아마 이런 분위기로 읽히거든요. 도대체 이 국민의힘의 지도부라는 사람들은 뭐 오늘만 사는 겁니까? 뭐 이재명 명언집이죠 번에 이재명 명언집 만들어가지고 네. 홍보도 해주고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근데 저는 권영세 또 이 대표는 조금 태도가 조금 달라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 좀 개인적으로는 해요. 옛날에 그 사람이 그 통일부 장관 했었었죠. 그 윤석열 정권에서 예, 그리고 또 용산에 있는 뭐 그 사람들도 이 사람이 입김을 불어 넣어가지고 당협위원장 하면서 이제 집어 넣어줬다는 이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초창기 때는 또 대통령하고 결이 다른 모습을 또 조금씩 보이려고 했었었어요. 나름의 예. 그러다가 이제는 이 탄핵 국면으로 돌아서가지고는 완전히 이제 모양을 좀 그쪽으로 그냥 딱 붙어버리는 모양새를 갖췄는데 권영세 씨는 완벽하게 이 딱 찐이라고는 안 말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도 태도가 상황에 맞춰가지고 달라지는 것 같다. 그다음에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명태균 씨 얘기를 들어보거나 뭐 강혜영 씨 얘기 들어보거나 이러면은 찐윤 그룹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 몸이 되려고 매우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이 그때 강원랜드 사건이 있을 때 이 사람을 봐줬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때 봐주고 난 이후부터는 완전히 윤석열에게 충성하는 모드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이재명 대표하고 중앙대학교 같이 서로 동문으로서 같이 공부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고시반에도 같이 있었고 예. 2년 선후배 사이라는 친했고. 거잖아요. 그리고 예. 모든 방송이나 어디 나와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칭찬 같은 게 되게 많았었고 이재명이 살아도는 게 너무 고맙다, 기쁘다 이런 말까지 다 했던 사람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은 태도를 싹 돌변해가지고 자기가 안 내렸단 말을 다 뒤집어 엎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뢰성도 사실은 없고 말 바꾸기가 심해요. 말 바꾸기 정말 달인이에요, 대단하고 달인. 오히려 네. 이 사람 때문에 사실은 권성동의 적은 권성동이다 이 말이 나올 정도잖아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예전에는 아니었던 게 나오니까. 어제의 권성동이 오늘의 권성동과 막 치열하게 다투고 그렇죠. 있습니다. 몇 살 예. 잡고. 그리고 예. 논리적으로는 어제 권성동이 맞는 거죠. 논리적으로는 과거가 항상 옳습니다. 이분은 오늘이 맞아요. 매일 틀려. 내일 더 틀릴 거고. 그때는 예, 맞고 항상 지금은 틀리다 이거잖아요. 틀려요. 예. 그거 정확하십니다. 예. 근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사실은 내부적으로 그 안에서 더 세게 더 뻔뻔하게 나가지 않으면 자기의 면이 안 서는 거죠. 얼굴 두껍게 가야 돼.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작전을 펴는 거라고 보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윤석열이 예. 살아 돌아와서 자기가 그 사람하고 뭔가 같이 끝까지 영화를 누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정진석도 되게 조용하죠. 조용합니다. 예, 장재원은 뭐 이제 장재원은 끝났죠. 수사받고 있고요. 예, 끝났죠. 예. 성추행 때문에 어젠가 뭐 또 조사받으러 왔다 소환받았다 그러고 하고. 예. 오세훈, 홍준표 지금 다 지금 간당간당하죠. 지금 이제 명태균 수사. 예. 예. 한동훈도 뭐 더 한동훈은 아예 지지 기반 자체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죠. 한동훈은 지금 책만 썼고 예. 그 이후에 이제 존재감이 뭐가 없어지고. 없어요. 예. 게다가 또 한동훈은 자기 라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예. 갈피를 못 잡아요. 길을 못 잡는구나. 예, 왜냐면 아. 한동훈이가 뭔가 딱 카리스마 예. 잡고 자기 지지 기반 충성파를 사실은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충성파를 10%만 먼저 모집하더라도 예. 10%, 20% 이렇게 점점 올라가가지고 자기 세력을 구축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잖아요. 그 정치를 안 해봤기 때문에 바로 뭐 그죠. 잘할 정치 수가 역량이 없죠. 없고 역량이 없죠. 성격의 문제가 또 있어요, 이 사람은. 아니 그리고 지금까지도 별로 잘한 게 없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자산이 있어야 지지가 붙는데 그렇죠. 뭐 한 게 없으니까. 게다가 한동훈도 예. 사실은 명태균 게이트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게 또 명태균 씨 주장이기도 하고. 그래요? 예. 오. 내가 너 죽일 한 방 있다 걱정하지 마라 뭐 이런 아하. 얘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예. 예.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되면 한동훈은 사실은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이렇게 막 올라가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아. 않다. 왜냐면 한동훈은 윤석열을 밟으면서 올라가야 되거든. 근데 지금 자기가- 스탠스가 애매합니다. 자기가 자생적으로 뭔가 할 수 네, 있는 게 아니고, 자생적이 아니고. 그래서 윤석열이가 세면 셀수록 윤석열을 받아쳐가지고 사실은 그 나머지 세력들이 자기를 지지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예. 그거 못해요. 그럼 지금 남아있는 세력이 하나도 없죠. 누굽니까? 김문수입니까? 그러면 김문수?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권자로 나오는 사람 중에는 김문수인데 현재 김문수는- 1등입니다. 김문수는 지나치게 사람들로부터 예. 구구적이다, 아무런 능력이 없다, 보여준 게 없다. 이 사람 갑자기 급조된 원래 사람이잖아. 은퇴였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유통일당까지 갔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대통령감으로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나경원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나경원. 예. 예, 예. 그 나경원 의원의 행동도 사실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되게 많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경원 의원이 도대체 노리고자 하는 바는 뭐냐? 아. 그러면서 나경원 의원은 대권은 안 될 것 같으니까 당권으로 가려나 보다. 예. 그래서 더 세게 하고 있나 보다라고 하다가 요즘에 또 한바탕 또 이 용산하고 좀 갈등이 있다는 설이 좀 있습니다. 아니 그 윤상현한테 일단 밀려요. 밀려요. 나경원. 계속 그러니까 밀려요. 더 소위 말해서 권력 해바라기를 해야 되는데 워낙 윤상현이라는 독보적인 그 그렇죠. 소위 말 아무도 똘병이죠, 쫓아갈 수 똘병. 없는, 아무도 쫓아갈 하수인. 수 없는. 예. 용산 하수인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나경원 후보 정도 해가지고는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그 택도 없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미치려면 끝까지 그냥 안 아예 미쳐야 아예 되죠. 미쳐야 돼요. 아예 그 맹륜이 돼요. 맹륜. 아예 정말 상상을 뛰어넘는 아. 행동을 해야 되는데 윤상현은 그게 되는데 나경원은 하다가 마는 것 같아. 아, 예. DNA가 좀 약해요. 약한 것도 아니고 너무 자존심과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너무 이렇게 곱게 자라서 아직도 그런 거 자기를 아닐까. 지키고, 너무 자기를 곱게 자라서 버려야 그런 것 되는데. 같아요. 예. 아니 그러면 노 변호사님, 아니 국민의힘은 지금 쭉 이렇게 한 명씩 또 평가를 없잖아 짜게 이제 해주셨는데 안철수 남았네. 안철수, 유승민 둘도 해주시죠. 유승민은 너무 지지 기반이 너무 내부적으로 없고. 없고 안철수도 끝나지 않았습니까? 안철수 끝났고. 안철수 이재명 대표 정계은퇴하라고 하던데요? 아니 그런 말은 진짜 그때 뜬금없이. 유죄든 무죄든 그때 그냥. 항소심 선고 예. 나올 때 유죄든 무죄든 나오지 마라 예. 이러고 너는 목이 긁혀가지고 누워가지고 쇼맨십 벌이지 않나 예. 이딴 말을 하고 너무 실망스러워. 나는 사실 망가졌죠? 안철수 의원이 어떨 때는 되게 정상적이고 어떨 때는 되게 이렇게 예. 용감하게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예. 꼭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딴소리들을 하는 게 정말 이상해요. 내가 지난번에 명태균 씨하고 그 안철수 의원하고 오세훈 시장하고 간에 서울시장 자리를 놓고 싸우던 그 타임에 예. 대한 그걸 내가 다 봤는데 그때 안철수라고 하면 나는 되게 억울하고 속상하고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명태균 씨가 안철수하고 윤석열의 단일화를 내가 또 신경 썼다 뭐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아 그때부터 이제 시작된 거죠 명태균. 또 그러니까 게이트가. 그러면 나 같으면 내가 안철수라면 오히려 지금 있는 이 세력이나 이 사람들이 다 자기를 속여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낸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고 오히려 자기가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모멘텀으로 만들겠어.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 지금 최근의 입장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계엄은 잘못됐다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진행자가 물어봐요. 그럼 탄핵돼야 되죠? 이렇게 물어보면 그건 아니라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을 닫아버려요. 이게 자기 스탠스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셀프 지금 입틀막. 셀프 막아 입을. 소신이 없는 거예요. 진짜 왔다 그러고 갔다 있습니다.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자기 세력이 아하.
확고부동한 자기 세력이 정확히 있으면은 그 세력을 끌고 가야 되는데 근데 지지율이 안 나와 이러니까. 자기 세력들이 사실 다 버리고 윤석열한테 붙었다가 예. 지금 완전히 개밥에 도토리 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아. 지금 그분이 아니, 붙을 거면 윤상현처럼 붙든지 차라리. 그러니까 이도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결국 망한다고 나는 망한 봐요. 거고. 그런 사람은 대통령감이 아니죠. 그러니까 나는 안철수 의원이 너무 안타까워요. 난 참 안철수 의원 되게 좋아했던 사람이잖아. 아니 이미지가 우리 다 좋아했던 사람이잖아요. 이미지가 옛날에는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지금 우리 노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이 우왕좌왕이 네, 한동훈보다 그게 제일 더 심해. 나빠요. 제일 한동훈보다도 더 중증 우왕좌왕이어가지고 요게 이제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지지를 보낼 수 없는. 이거는 게다가 참 뼈아픈 부분입니다. 게다가 지금 유승민 의원은 전 의원. 예, 뭐 이미 그 대구 영남권을 기반으로 뭔가 일어나 줘야 되지만 예. 배신자 프레임에서 아직도 못 벗어났고 아직도. 그거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가 널 용서하마. 너의 그때 상황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한마디만 해줘도 돼요. 솔직히 말하면. 아니, 지금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 만나고 싶다 얘기는 하고 있는데 요것도 또 중도층 보기에는 또 너무 아닌 장면이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유승민이 만나고 싶다 하지 말고 네. 박근혜가 용서해주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면 순서가? 이 사람에 대한 더 씌워진 프레임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건데 예. 실제 다른 사람은 다 용서했어요. 박근혜는 유승민만 용서를 안 하고 심지어 있는 거예요. 자기 수사했던 검사까지 용서했는데 다 용서해놓고 윤석열이 용서해놓고 윤석열이랑도 만나고 한동훈 한동훈하고도 용서해놓고 했는데 뭐. 왜 유승민이 용서 안 하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데 권성동도 이번에 용서했습니다. 다 용서했어요. 이번에 그 울었던 권성동. 그러니까 그런데 오로지 유승민만 인정 안 하잖아요. 예. 그 얘기는 유승민은 안 된다는 안 얘기예요. 된다. 예. 아니 마지막으로 이거는 뭐 저희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룰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이준석 개혁신당 현재 후보입니다. 유일한 저는 이제 그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제가 이제 솔로 후보다 이렇게 불러요. 그냥 혼자. 지금 우리는 막 파면 나오냐 뭐 8대0, 7대1, 6대2 막 이러고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야권 후보 달고 배지는 얻었으나 지금은 이제 여기도 애매합니다. 근데 아유. 솔로 후보 이준석 후보는 지금 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전혀 없다고 이 보고요. 명태균까지 있죠? 네, 전혀 없다고 전혀 보고. 없다. 뭐 알잖아. 예. 아니, 알지만 여쭤보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알자. 우리들이 이준석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지 솔직히. 예. 우리 막 2시간도 얘기할 수 있어. 2시간도 가능하죠. 예. 게- 필리버스터 가능합니다. 게다가 나는 허은하 대표로부터 들은 얘기들도 또 되게 또 많아. 많으시고. 허은하 대표가 최근에 너무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겪으면서 뚜껑 열리는 님 많이 완전히 당했죠? 열렸어요 예, 뚜껑이. 뚜껑 열리죠. 뚜껑 열리죠. 예, 그 내가 허은하 대표한테 뭔가 조금 물어보고 그 동안에 좀 상황을 좀 예. 봤는데 허은하 대표가 할 말이 진짜 많더라고. 그 부분 알잖아요. 알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뭐 이준석 후보, 솔로 후보 얘기는 솔로 어차피 후보. 대선이 안 열렸기 때문에 저희가 좀 빼놓겠습니다. 일단 솔로 후보예요. 빼놓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심우정 총장 딸 그러면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나는 솔로 말고 이렇게 또 후속편 있지 않아요? 아니, 그분이 그 낯솔 사계. 낯솔 사계. 나는 솔로 사랑은 계속된다 있잖아. 아니 뭐 낯솔 사계도 좋고 이제 이준석 솔로 후보는 이제 뭐 철수 이름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죠. 거기 이렇게 그렇죠, 등장인물 그렇죠. 뭐 철수 뭐 영수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영수, 예, 영어 그건 뭘지 뭐 몰라요 이런 거 저희가. 나오잖아요. 예, 일단은 준석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심우정 총장 딸의 문제인데 이거는 뭐 너무 명확한 위법 사항이고 요게 이제 혐의이지만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내용을 자세히 얘기하기보다는 이 심우정 총장에 대한 수사를 이제 공수처에서 아마 이것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과연 수사가 언제 또 어떻게 좀 개시가 될 수 있을 걸로 예상하시는지 그 예상만 듣고 오늘 좀 마치겠습니다. 저는요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검찰이 소환했대요. 전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 관련해가지고 그거를 지금 검찰이 자기 딸 의혹이 이렇게 막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심우정 검찰총장 휘하의 검사들이 예.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 얘기만 하고 싶습니다. 지금 뭐라 그러더라 외교원에서는 아마 경험도 있고 아주 최대 인재다라고 주장했는데 실제 그런 말이 성립이 되려면은 아주 완벽하게 하든지 왜 처음에 이거 공고 냈을 때하고 완전히 다르게 좀 그냥 행동하고 맞춤형으로 내버렸어요. 완전히 이 사람을 위한 예. 게다가 거기 보니까요 공인 인증 성적표도 안 내도 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외국어의 능통자라고 하면서 보통 아. 토익이나 토플 점수를 내게끔 그 요거 하죠 원래는. 하잖아. 예. 원래 처음 공고에 그게 있었어. 아하. 근데 그 다음 공고에는 그게 없어졌어. 예. 왜 그러죠? 그 이제 소명이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이제 수사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얘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이제 영건스 신인교회 정치 영건스에서 아주 좀 자세히 저 짚어볼 거기 때문에. 영건스는 뭐 난 올드건스야? 아니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은 말을 영희건스. 왜 말을 못하는 거야? 영희건스로 가겠습니다. 저희가 영건스보다는 영희건스가 뭐야? 영희건스로 저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또 우리 노 변호사님 모시고 더 좋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